ACU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맷 슐렙 의장이 계엄 직후에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눈 얘기 일부를 공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One thing I learned when I went to South Korea is I asked the president several times. This is off the record. I asked the president several times, what was this election mean? Because I was up in all the polls, and then the election came out. I win by like 1%. And he goes, I just couldn't believe it. So there's something wrong. I was like, well, who runs your elections? Didn't get answered. Who runs your elections? Didn't get answered. Third question, who runs your elections? Huawei runs South Korea. Huawei runs South Korea. Huawei runs South Korea. 맷 슐렙 증언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 몰스텐 국제형사법에 대해서 강범위하게 조사하는 몰스텐 대사가 중국과 부정선거 문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사건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고 100% 다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확실히 실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중국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확인해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민감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용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었고, 인터뷰를 할 때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아무도 왜 연수원에 보냈는지 정확하게 설명된 경우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그 과천중앙선관위 청사라든지 관악청사 이런 데 보낸 것은 선관위에 경고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니까요. 굳이 그 멀리 수원까지, 그것도 제일 많은 군인들을, 요원들을 파견한 이유가 뭘까? 김용현 장관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 인터뷰에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도 전산 조직이 있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연수원 서쪽 건물,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을 흘어버린다고, 뜯어버린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역대급 증거인멸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를 화해가 좌지우지한다고 대통령이 맷 슐렙 ACU 의장에게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에서 국무부나 국방부나 대통령이나 이런 공식 라인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 중요한 싱크탱크를 통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를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PAC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간첩 혐의 중국인 12명 무더기 기소. 이 사람들은 한국 외교부도 해킹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및 기업가 한국 외교부 등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이 무더기로 미국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왜 미국일까요? 미 사법당국은 이들이 중국 공안 국가안전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중국 측이 사용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 내용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공안요원, 중국 정보기술 업체인 아이순의 직원 등 8명이 2016년부터 2023년 미국의 종교단체, 언론인, 정보기관을 표적 삼아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2월 22일에 중국 국영기업 아이순, 일명 오순이라고 해서 중국 국영기업인데 여기에서 다량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문건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LG U+의 통화 기록 3TB를 훔쳤다. LG U+ 고객의 통화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도감청되었다는 것이고, 이 중국 보안회사 아이수는 8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20여 개의 나라 정부기관과 기업도 대량 해킹했다. 특히 LG U+에서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지 1년 만에 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오늘 미국이 기소한 것은 바로 이 조직과 관련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웨이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선관위는 굉장히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선관위에서 하웨이 장비로 사전투표 조작을 한다고? 불가능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5월 3일 중국 하웨이 장비를
이용해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일부 유튜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전량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하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웨이 장비는 아닌데 선관위는 LG U+ 장비로 데이터가 전송됐고 중국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 통신망은 폐쇄망으로 데이터가 유출, 조작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구매한 사전투표 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국내 사업자 LG U+예요. 전량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LG U+가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LG U+를 그냥 신뢰를 해라. 여러분 LG U+가 신뢰가 되나요? LG U+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조달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 공고를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2019년 10월 중앙선관위가 유무선 통신 장비 및 무선 통신망 장비를 LG U+로부터 공급 계약을 했다. 이건 팩트죠. LG U+와 중앙선관위가 계약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중앙선관위에 유무선 통신 장비를 제공하는 이 LG U+ 통신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 LG U+의 LTE 기지국 장비는 하웨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LG U+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LG U+에 있다가 하웨이로 건너간 김대중 정부 마지막 정보통신부 장관이죠. 한 국가의 장관이 LG U+ 부회장을 했다가 다시 하웨이 고문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가요? 한 나라의 장관이 LG U+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하웨이에 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럴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LG U+가 처음에 하웨이와 연을 맺은 것은 벌써 2013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상철 장관이 당시에는 LG U+ 부회장이었는데요. LTE망 구축에 이동 3사 중 처음으로 하웨이 장비를 도입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싸고 또 주파수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은 하웨이뿐이어서 도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LG에서 31억을 받고 있었는데 하웨이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일인데요. 2023년에 LG U+에서 29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팩트고요. 이때 LG가 통신 장비를 하웨이 장비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4년 2월 22일 중국 국영기업 아이순에서 다량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고 거기에 LG U+ 통화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연루되었던 사람이 기소되었다고 오늘 발표가 됐죠. LG U+의 LTE 기지국 장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웨이 테크놀로지스 컴퍼니라고 돼 있죠. 중국이라는 제조사 표기가 선명합니다. 이 장비는 RRU 부르는데요. 단말기와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RRU 이외에 다른 기지국 장비도 하웨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LG U+를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고 하웨이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99% 다 속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웨이 썼니? LG U+ 썼지? 이렇게 말하면 이때가 2020년인데 5년 지난 지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LG U+가 어떻게 선거와 더 본격적으로 연관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하웨이에서 LG U+에 납품하는 것은 통신 안테나인데요. 통신 안테나에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 라우터 같은 통신 장비를 LG U+에 납품하는 업체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리고 다산 그룹은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또 AF과 손잡고 키르기스탄 같은데 선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죠. 다시 말하면 다산그룹의 한국전자투표는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하는 핵심적인 외주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LG U+와 하웨이와 다산 네트워크스는 한 덩어리죠. 여기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국. 지금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다산그룹의 핵심 키맨, 핵심 인물인 차생래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등록되기로는 중국인이라고 등록됐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한국전자투표의 임원이죠.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이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왜 중국인이 한국 전자투표의 중요 인물이 됩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산그룹과 중국 하웨이와의 연관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MPK 들어가시면 벤처 성공 신화, 난민후의 다산 네트워크스, 선거 부정 카르텔의 핵심, 이것에 자세히 들어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꼭 알아차려야 될 것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 왔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심지어는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검찰총장도 했고 60이 될 때까지 책임 있게 살아온 분인데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조갑재 기자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인데요. 알면 알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치열하게 다뤄왔다. 대통령이 된 것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벌써 윤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든지 전혀 윤 대통령 편이 아니었어요. 이복형 같은 사람도 이번에 보니까 다 배신을 했던데, 친정인 검찰에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길이 없습니다. 이현석은 더 심하죠. 이현석은 한동훈보다 더 심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현석 검찰이나 심우정 검찰이나를 데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식적인 그 수사 라인인데, 경찰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검찰이나 경찰은 조금만 수틀리면 민주당에서 다 탄핵을 해버리니까 어차피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MBC PD수첩 PD가 계속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뭐하고 계엄까지 가느냐.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사를 탄핵시켜버리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죠? 근데 대통령이 그 사이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분입니다. 한국의 제정신이 아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행정부의 수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거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사실을 몰라요. 대통령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라는 걸 모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국군 통수권자, 국가 원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그대로 적어두고 있는 권한입니다. 공식 검찰 라인이 막혀버리니까 대통령이 택한 것이 군 수사 조직이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군 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문재인이 거의 해체 수준까지 보내버렸죠. 원래는 국군 기무사였고 문재인 때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아주 이렇게 강등시키듯이 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기무사 수사 조직을 사용하게 됐는데 2023년 3월 22일,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점검을 빌미로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에 방문을 했어요. 2023년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명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군 방첩사령 부령 대통령령 제 33409호 일부 개정인데요. 대통령이 2023년 4월 18일 방첩사의 지원 업무 수행을 규정한 정보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전이라는 규정에서 정보작전을 사이버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을 새로 공표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검찰이 막히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첩사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준 거죠. 그래서 방첩사가 사이버 테러 중 하나가 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부정선거를 위해 디도스 공격을 했다거나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했다거나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만 이 부정선거 문제나 사이버 해킹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웨이를 주목하고 하웨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폼페이오 CIA 국장이었죠. CIA 국장이 찾아와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만 봐도 일어나고 있는 이 계엄 관련된 부정선거 수사는 2년 정도 된 것이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19일에 국정원이 하웨이 등 국제사회 제재 품목
첫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라든지 정부 부처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내용은 하웨이 등 미국 제재 대상 중국 기업 제품 도입의 현황을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 하시는 날 기밀사항을 다 말해주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간의 본격적인 군을 통한 수사는 확실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따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행정부 수장으로만 보고 행정부는 우리 국회 다수석의 그 발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자고 국가 원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사과 비슷하게 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국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는 선관위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리?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는 합리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라. 아니, 국회가 왜 마련합니까? 수사를 해야지. 범죄인데. 지금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감사조차도 안 당하는 곳이 선관위죠. 이제 한국은 선관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한미 양국 간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라는 목적이라고 이 방문의 목적을 밝혔죠. 이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한국 정부 공공기관의 하웨이가 약 1만 기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실태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기밀 자료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하웨이 장비가 설치된 정황을 이때 이미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시스템 점검을 공식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합동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믿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사실은 문재인 일파 손아귀에 있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주 정보학길이라고 있어요. 빛가람로라는 게 있고요. 광주 외곽, 나주 시내보다는 광주에 더 가깝게 있는 정보학길, 빛가람로, 이런 곳을 저는 굉장히 의심합니다. 전남 나주 정보학길 1번지가 인터넷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의 도움 없이는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모두 전국 우체국망이 다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 밖에도 IT를 통한 불법적인 통치에 필요한 기구가 다 이곳에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한전 데이터 센터도 여기 있고요.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은 예전에 옵티머스 펀드에 1,000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크게 손해를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왜 옮겨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여온 전쟁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놀랍죠. 어쨌든 미국과의 그 협력도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실태조사를 했을 때 중앙선관위가 별로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격하게 다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기관이 다 합격점이었는데 여기는 30점, 꽈락이에요, 꽈락.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번이 1, 2, 3, 4 옵니까? 그게 바로 2023년 10월에 공개가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2023년에 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을 할 때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대통령이 검사답게 다른 외곽을 친 거죠. 박찬진이나 아니면 김세환이나 이런 사람들, 장관급의 중앙선관위 임원들의 가족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불법적인 인사 또는 뭐 합격, 이런 거, 특혜 채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곽을 먼저 쳐서 말을 듣도록 한 거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번에 줄 탄핵도 이것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 무력화시키고 내란을 공작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요. 박종근 장군을 무력화시키고 가족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해서 회유하는 이런 거, 내란으로 엮겠다, 살려면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다 플랜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서 결국은 내란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키고 쳐낸다.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있었 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이 아니었을까.